정색 한방 한방. 한방.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세 한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안보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위에서 결과와 관련된 논평도 나가고 관련한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그래도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직전에 11월 29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한미 안보 협의회의 결과를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미국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에 대해서도 한층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라는 방향에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 보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검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의 추가 협력을 지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릴 모든 조치가 조치에 이 기조가 일관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해질 조치들로는요, 괌과 호주에 대한 내용이 한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괌, 호주의 이착륙장 등 군사시설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두 번째로는 호주에 순환 공군 부대를 배치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주와의 지상군 훈련, 그리고 병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뒤에 배경으로 지도가 깔려 있는데요.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괌의 위치고요. 아래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나와 있고요. 저기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보이는 땅이 미국의 서쪽 끝입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번에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취해질 조치들로는요,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와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한미군의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망을 무색해하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 견제가 중요하지만 여타 지역에서 병력을 빼서 이쪽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을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 주둔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은 바로 부대의 현지 적응도와 숙련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이는 바로 오늘 밤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자는 거고 주한미군의 모토로 알려진 Fight Tonight을 실현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반영이 된 한미 안보 협의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1항에 달하는 공동 성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항목의 구구절절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적 제한도 있고 해서 핵심적이다라고 여겨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영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된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한 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눈에 띄는 지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한 내용은 9항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지난 9월 27일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미 군사 연습 전략 무기 투입을 중단하면 우리가 거기에 화답해 나서겠다라고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북한 너희의 화답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는 미국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대화 그리고 대화와 외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영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다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한 조치들로 정보 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및 3구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 교류 활동 등 3자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인데요. 정보 공유와 연합 훈련까지 포함된 이런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대놓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입장을 공동 성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내용이죠. 세 번째로는 대만 해협과 관련된 언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SCM 결과에서 열쇠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세 가지 항목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만 문제가 미국한테 그리고 한미동맹에서 어떤 문제로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항에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라고 한미동맹의 위상이 평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분리해서 언급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한반도 문제와 인도태평양 문제가 절대로 같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함의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은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일인데 인도태평양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간섭과 승인에 그 아래에서 놀아야 한다는 이런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항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다라는 평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얼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이 여기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바로 이 뒤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증진하겠다, 협력을 증진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미 안보 협의 회의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요구, 미국의 유일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이익과 요구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서 자기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안보 협의 회의 결과가 이행이 되면 실천에 옮겨지면 영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재앙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성주 사드포대에서 평화를 위해 행동하던 시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경찰이 드러내고 사드 포대 공사를 보장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드 포대 관련한 언급이 한미 안보 협의회 결과의 6항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드 포대로의 정례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렇게 5일 후인 바로 오늘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 안보 협의 회의 결과가 이행이 되고 실천에 옮겨지면 우리 국민에게는 피해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두고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이러한 결과에 안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길, 민족 자주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정세한방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